자, 건축선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자, 건축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 약간 다르지만 그냥 쉬운 표현을 할게요. 그냥 쉽게 막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사실 명확한 전문적인 표현 아니에요. 자, 건축선은 어디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여기가 도로고 여기는 대지입니다. 건축선은 어디라고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여기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네, 아까 본 것처럼 이 도로가 소요너비에 미달됩니다. 미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것보다 도로를 소요너비를 확보해주고 건축허가 받는 게 낫겠죠? 그럴 때는 양쪽으로 공평해야 되니까 도로의 무슨 선을 찾아가야 돼요? 중심선.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소요너비만큼 후퇴야? 소요너비의 절반만큼 후퇴. 절반. 이가 도로의 중심선이면 양쪽으로 공평하게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 수평거리라는 것은 얘하고 반듯하다 이 말이겠죠? 반듯한 게 아니고 그만큼 똑같이 물러나라 이 말이야. 이렇게. 여기를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래 대지는 하얀선이 되지만 본래 처음 현재 있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아니고 건축선이 어떻게 돼? 이 안쪽으로 후퇴를 하겠다. 후퇴.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라든가 또는 무슨 도로? 모퉁이 도로. 길모퉁이에서의 아까 뾰족한 부분 후퇴하는 경우 있었죠? 모퉁이 도로. 시간 있으면 각각의 그런 상황과 숫자 같은 거 해주겠지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모퉁이 도로에서도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 건너편에 만약에 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사지, 낭떠러지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하천이 있다든가 철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후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억울하지만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후퇴해야 됩니다. 그때는 도로 중심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대지가 있는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 이 반대편 경계선부터 어느 만큼 확보해야 소요너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서부터 이 도로의 경계선부터 어느 만큼 후퇴를 시켜야 돼?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은 2분의 1. 경계하면 하천 등이 있을 때 경사지, 하천, 철도 이런 말 나오면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부분이 이제 건축선이 된다. 그럼 나중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대지 면적.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간다, 빠진다 이 말이죠. 아까 도로를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까? 최장 4m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는 지금 도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되고 여러분도 주차장 같은 거 씁니다. 대구도 저기 가보면은 시내 가면은 내가 위치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국채 보상로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여기에 비워놓고 차 같은 거 세우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건축선을 후퇴시킨 예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이거 이제. 저보다 더 춘이라 또 안 가봤으니까 알 수가 있다. 국채 보상로를. 미안합니다. 이제 무슨 기술 한 거예요. 나보다도 대우를 더 한 거 본 것 같아서 내가 맨날 알려주고 있어. 이제. 저 대구에서 좀 살았습니다. 살아서 좀 알아요. 자, 139페이지. 자, 건축선의 후퇴입니다. 자, 볼게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에 어느 만큼 후퇴시킨다? 2분의 1 후퇴한 수평거리선. 근데 대지가 접한 도로 반대편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경사지는 이렇게 기울어진 딱 말하는 거죠. 경사지라든가 하천 등이 있을 때는 그곳이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만큼 후퇴를 시켜야 돼? 소요너비에 해당되는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m 이상 8m 미만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잘 안 물어봐요. 이거는 그냥 그 내용 숫자 같은 거 안 물으니까. 자, 도로 모퉁이의 경우에 교차각이 120도 미만인 경우에
그것이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지, 또 옆에 있는 도로가 4m에서 6m인지 6m에서 8m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1m, 2m, 3m, 최장 4m까지 후퇴한 부분을 잘라내서 건축선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뭐 그림도 한 번씩 그려주는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자, 도로 모퉁이만 체크하면 돼요.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에 후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3번입니다. 건축선이 또 한 번 후퇴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시가지에서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다. 최장 몇 미터까지? 4m까지 후퇴시키는데, 이때 후퇴한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집 주차장이라든가 마당으로 쓰는 거고, 건물에 어떤 공터로 쓰는 곳이지 도로가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가지 정비하는 말 나왔어요. 그럴 때는 후퇴한 부분에 있는 면적을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는 건 보시고. 건축물을 건축해 봅시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가 있고 얘가 도로입니다. 도로. 자, 이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건축선이죠. 여기를 넘어가면 돼, 안 돼? 건축물이 대문 담장이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도로. 물론 인도도 있지만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그냥 합시다. 편하게. 자, 그러면 건축물이 여기 넘어서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선만 안 넘고 건물이 끼어들어서 도로 부분을 침범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건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윗부분도 넘어가면 안 돼, 건축선을. 그죠? 근데 이걸 끼우러서 피사의 사토처럼 옆으로 끼우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윗부분 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땅 밑으로 차가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니까 지표면 아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지표면 아래는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표면 이 건축물이 이 지표면 아래는 이렇게 지하실 공간은 땅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하상가 같은 거는 도로 밑에 지하상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서울의 강남 같은데 가면은 강남 터미널 있고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지하상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 밑에.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안 뚫어봐서 내가 이 땅 밑에 이게 뚫고 하면 도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지하상가 그러니까 도로 밑에 있나 보다 했지. 또 이상한 게 많아서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썰렁한 소리 했네. 자, 도로 밑에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또 하나. 내가 이 건축물에 창을 달아놨는데 창문을 열 수 있죠? 창문 여는데 밖으로 미는 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원처럼 미는 창 밖으로 미는데 얘가 이 도로를 창을 밀었을 때 도로를 침범하게 되면 차하고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4.5m 4.5m 이하에서는 창문이나 출입구를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임을 넘어서면 안 돼요. 4.5m까지. 4.5m 더 높은 데는 창을 열을 때 차하고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혀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 건설 기준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닌데 이런 거까지 찾아봤어요. 왜 4.5m인가? 4.3m래요. 차량 기준. 제일 높은 게 차고가 높은 게 우리나라에서. 4.3m니까 4.5m면 조금 여유가 있죠? 조심할게. 이거 막 공사하다 보면 이게 두꺼워져요. 아스팔트가. 4.3m 차가 부딪히지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4.5m.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육교 같은데 2.3m 높이 뭐 토갈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차가 다니는데 내 차는 2m인데 가다가 육교가 무너졌어요. 고대 앞에. 아스팔트 공사하다 보면 위에다 막 쌓아가지고 얘가 여기가 2m가 안 되게 만들어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조심하겠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이제. 많이는 아니었고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면 아래서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4.5m 초과하는 경우에 창문을 여닫을 때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4.5m 초과할 때는 괜찮아. 이하에서는 안 되지만 자, 부딪히는 상황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지역 지구의 경합입니다. 내가 녹지에는 늘 푸는 도야청청 있어요. 도야청청. 나 혼자 풀고 싶대. 녹지 나온 거예요? 각각 적용한다. 각각. 그러니까. 근데 녹지도 깡패를 만나면 늘 푸는 게 안 돼. 깡패가 무슨 지구? 방화지구. 국토계획법은 고도지구도 나오는데 방화지구밖에 안 나와요.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건표 용도는 안 물어봐요. 자, 그때는
건폐 용적률은 우리 국토개혁에서 가중평균화 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넓은 쪽 따라가야 돼, 좁은 쪽을 따라가야 돼요. 넓은 쪽. 그래서 과반이 속하는 대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녹지적에 걸쳐 있대. 녹지적 한 곳이 녹지적. 그러면 과반이 속하는 대지를 따라가 안 따라가 얘는 안 따라가. 각각의 용법에 따라서 건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만 녹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 있대? 방화지에 걸쳐 있으면 이 녹지역의 건축물도 어쩔 수 없이 방화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돼요. 방화지역을 피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뭘 하면 돼? 방화벽을 설치하면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방화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축 여기 대지가 있는데 여기는 녹지고 여기는 주거지역 아까 주거지역이에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예,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따로 하는 거죠. 적용도 여기는 적용하지만 여기는 적용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걸려진데 이쪽이 방화지구라면 방화지구가 하는 규정은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대괄 4번입니다.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넓은 쪽 따라간다, 좁은 쪽 따라간다. 넓은 쪽, 과반. 이제 방화지구,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하는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내가 방화지구의 규정을 피하고 싶으면 뭐를 설치하면 돼요? 방화벽, 방화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나 혼자 풀고 싶다. 무슨 지역? 녹지적. 녹지적 나오면 무슨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각각. 그래서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에 걸칠 때는 각 지역, 지구에 관한 건축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녹지역도 꼼짝 못하는 애가 있어요. 방화지구. 그러니까 녹지역과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건축물이 방화지구 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방화벽 어쩌고저쩌고 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40페이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퍼센트니까 100 곱해주는 거 있겠죠? 공식 안 물어봐요. 참고서 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연면적은 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거가 연면적입니다. 건축물이 있고 대지가 있고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이 아까 200 너무 많네. 100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100입니다. 100. 이걸 사용하는 유용한 공간을 우리는 바닥 면적 그래요. 각층 바닥 면적이 100이고 여기 선 이거는 대지입니다. 지표면. 자, 여기는 무슨 층이에요? 지하층이라고 봅시다. 자, 지하 1개층, 지상 4개층인데 각 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할게요. 자, 사무 공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합계가 얼마입니까? 500제곱미터.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500제곱미터예요. 예. 근데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해서 바닥 면적 합, 바닥 면적, 즉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100을 곱하는 건데, 이건 뭐죠?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다만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이 연면적에서 빼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층 면적은 빼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공식을 말하지만 정밀하게 분석할 때는 바닥 면적이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500이지만 여기서 지하층 빼서 400이 되는 거죠. 이 건축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럼 500입니다. 500. 아까 자연환경 보전지에서 1000 이상일 때는 승인 받아라 이럴 때는 지하층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 계산하세요. 그럴 때는 대지 면적 200이고 지하층 뺀 다음에 200분의 400 곱하기 100 해서 몇 퍼센트예요? 200%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 이 말이죠. 지하층 빼준다. 또 빼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 이 건축물이 만약에 50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0개 층마다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둬야 돼요. 이게 30개층에 피난 안전구역 하나 뒀습니다. 그럼 30개층마다 하니까 나머지 또 20개층 있죠? 여기도 하나 설치해 줘야 돼요. 적어도 2개 설치해야 됩니다. 네. 초고층, 준초고층은 초고층 아닌 거죠? 만약에 49층이고 190m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초고층이에요. 만약에 이게 200 넘어가면 초고층이에요. 둘 다 50층도 안 되고 200m도 안 돼야 됩니다. 둘 다 안 돼야지만이 준초고층이에요. 이러면은 그 건축물의 층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서 말이 어려우니까 나는 가운데 층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층의 건축물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상하 위로 5층, 아래로 4층 그 이내에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초고층은 몇 개만 설치하면 돼?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49층짜리 건축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빼줍니다. 이게 지하층도 빼주고. 자, 63빌딩은 몇 개 층이라고 했어요? 층수로? 60개 층입니다. 지하 3개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층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건축법상으로 안 들어가. 63빌딩에 63개 층. 건물주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갑니다. 이제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 설치해요. 실제로 63층이면은 3개 설치해야 됩니다. 30개마다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용적을 계산할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거 들어간다. 요것도 안 들어간다. 지하층 피난 안전구역 안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밖에 야외 공간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용률하고. 근데 이 안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있죠? 지하층이라든가. 지하층에 설치하면 용도에 상관없이 용적이 안 들어가. 근데 지상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에는 요건이 이 건축물의 부속용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틀리게 안 하니까 그냥 그래 무시하고. 자, 여기 건축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적을 계산할 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동에 이마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차장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죠. 지하는 뭐 식품 매장 있죠? 식품 매장은 어떤 생각하면 야 지하 뭐 냉동고처럼 시원하니까 지하층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안 들어가 용률에. 지상의 주차장도 용률에 안 들어가. 여기만 계산하면 돼요. 용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사놓고 여기다가 식품 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하층이 시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한 번밖에 못 빼먹잖아. 그죠? 어차피 이거 빼고 이건 들어간다면 용적률에. 그러니까 지하층에 보통 식품 매장 그리고 이제 지상에 주차하는데 어떤 데를 보면은 그냥 지하에 주차장 해놓고 위에다가 다 공간 판매 공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용적 같은 민감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주차장을 그냥 지하에 다 설치하고. 근데 용적률이 민감할 때는 지상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론 편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용적을 계산할 때 빼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11층 이상으로서 이상이고, 여기가 11층이고, 11층 이상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은 이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 공간을 설치해야 돼요. 어떤 강사들은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 헬리포트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헬리포트를 설치하든 아니면 구조 공간을 설치하면 돼요. 옥상에. 용어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엉터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걸 헬리포트라고 하는데 헬리포트를 설치해도 되고 다른 구조 공간을 설치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가 옥상이 경사지붕이에요. 경사지붕. 여기다가 이렇게 헬리포트를 설치했어. 기다리다가 다 미끄러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때는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공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는 뭐 하면 돼? 이 경사지붕 아래 뭘 설치해야 돼?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이나 여기 피난안전구역이나 같죠? 대피 공간 용적을 계산할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보세요. 지하층 면적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용 면적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주차장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과 대피 공간. 용적률 계산할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얼마 또는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공부했죠? 그거 뭐하러 시험 보라고 공부했어요? 이런 써먹으라고 공부한 거야. 건축물 건축할 때 써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부에 따른다. 근데 건축부에서 특히 필요할 때는 건축물에 관한 전문적인 정형을 가진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또 필요할 때는 국토계획부상의 건폐율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용적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건축부에서 국토계획부에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강화, 완화할 수 있다. 다음 보시고. 자,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연면적, 용적 계산할 때는 합해가지고 하는 거 맞죠? 당연하죠. 자, 하나의 대지가 200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 용적을 계산할 때 건물 2개 있어. 이거 따로따로 계산한다? 합해서 계산한다. 당연히 합해서 계산하는 거죠. 뻔한 말인데 틀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빼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등기부상으로는 내 땅이지만 빠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미모를 위해서 깎아낸 거 있었죠? 미모가 뭐예요? 미달도로와 모퉁이도로. 그거는 대지 면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1번 미달도로, 2번 원래 이제 한글로 바꿔서 못 미치는 그랬는데 미달도로 읽읍시다. 미달도로, 모퉁이도로, 미모는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안에 도시군 객설인 도로가 있어서 그 도시군 객설에 편입된 곳이라면 건축물 건축을 하면 돼 안 돼?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공원으로 편입이 됐다. 이 부분이 여기가 도시군 객설 부지에 들어갔대요. 그럼 건축물 건축할 때 이 안에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여기까지만 대지 면적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 객설에 포함된 부분의 면적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용적률 건폐율 계산할 때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무슨 선?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외벽이 제일 바깥에 있는 벽.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계산하세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은 직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를 말하는 건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외벽이 없는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벽 없는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좀 전에 한 것 같은데? 아니 축사 아니고 그 축사도 있고 축사는 이제 등기법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우리 건축법은요 물건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기둥만 있어도 다 건축물이에요. 지붕과 기둥만 있는 것도 다 건축물.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외벽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 외곽 기둥 있겠죠. 외곽 기둥이 있으시죠? 그럼 외곽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외벽의 중심선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부분. 건축물을 여기에 봤더니 외벽이에요. 외벽이 있고 외벽의 중심선은 여기인데 처마차양이 이렇게 길게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1m까지는 봐줘요 보통. 1m. 근데 더 이상 길어지면 여기를 다 활동관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길게 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1m까지는 비 같은 거 들어치는 걸 막기 위해서 불가피해요. 1m까지 빼죠. 근데 만약에 처마차양이 1m를 초과하면 여기는 건축 면적이 들어갑니다. 한옥은 2m까지 봐줘요. 그리고 전통 사찰은 몇 미터겠어? 전통 사찰이요, 사찰. 4m까지 봐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외벽의 중심선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 이렇게 하는데
처마 차양 등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처마 차양 외벽 아니잖아 지금. 그죠? 외벽 밖에 있는 거죠? 근데 다 봐주면은 확 빼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1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빼준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말이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괜히 설명 안 해도 될 건데, 외벽이 있고 위에서 보니까 처마창이 이렇게 길게 들었어. 일반 건축물은 외벽의 끝에서부터, 아니야, 여기가 처마창이 위에서 쭉 뺀 거예요. 지금 3m 늘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외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1m까지 빠지고 어느 건축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설명하려면 좀 어렵게 났어요. 자, 1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빼고 나머지는 건축물에 들어가요. 네, 너무 그렇게 정밀하게 하지 말고, 일반 건축물은 몇 미터? 1m까지는 빼준다 이렇게 하고, 자, 한옥은 몇 미터까지? 2m. 네, 전통 사찰은 4m. 근데 차려토해나 가축의 이동 통로 등에서 처마 차양 등이 설치된 축사는 3m까지. 이게 축사인데 여기에 가축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비 안 맞고 이동하기 위해서, 또는 뭐 사료투라든가 이런 축사 이런 것들은 몇 미터까지 봐줘요? 3m까지 봐준다. 축사는 삼겹살이라 3m 봐주나?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삼겹살 구워 먹으라고 3m를 봐줬어요. 자, 다음에 온 건축 면적이, 니은은 보지 말고요. 니은의 나만 보다. 이번에 지금 답으로 나와가지고 별 중요도는 떨어졌어요. 지하 주차장 경사로. 이게 왜냐면 자꾸 바뀌는 게 뭐냐면, 이런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있죠? 요거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주차장도 아니고 건축물 부분이거든. 해보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빼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그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차장 자체는 아니거든. 얘가 주차장은 빼주지만 지하층은 빼준다고 했죠. 지하층이 아니야. 또 얘는 또 보니까 지하를 내려가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보니까 이제 입법의 공백을 생각해서 이것도 빼야 되겠다. 부랴부랴 지하 주차장 경사로도 건축면적이 안 들어간다. 바닥 면적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요. 바닥 면적 볼게요. 바닥 면적은 각 층이나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 각 층의 전부나 일부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정밀하게 분석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구획의 중심선. 근데 구획을 이제 다른 말 틀리게 안 합니다. 자, 이것도 중심선입니다. 내부선, 외부선이 아니고 무슨 선? 중심선. 이 정도 보시고, 얘는 잘 안 물어보고요. 1번, 벽이나 기둥 등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제 구획이라는 것은, 우리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바닥 공간, 여기에 면적이죠? 여기 면적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활동합니까? 건축물에 바닥에서 활동하잖아. 그죠? 지붕에 사는 게 아니고. 근데 건축물이 지붕은 있는데 바닥에 구획이 없는 것도 있어요. 바닥에 아무 경계가 없고 지붕하고 기둥만 덜렁이 있대. 그럼 바닥에 지금 구획이 있어 없어? 구획. 한정된 공간 없죠? 그런데 지붕을 설치했다는 것은 지붕 아래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 활동한다 이 말이죠? 여기가 이제 만약에 바닥 대지입니다. 이런 곳은 바닥 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지붕 아래 비와 그늘 피하는 공간만 바닥 면적을 해야 되겠죠? 바닥 면적 선정할 때 이쪽에 바닥에 구획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붕 밑에서 일정한 공간을 활동하기 때문에 지붕을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평가해요. 자, 지붕을 위에서 내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지붕에서 지붕 끝에서까지 막 활동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보통 지붕 안쪽에서 활동하겠죠.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부분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을 한다. 고소득을 치더라도 좀 안에 당겨서 치겠지. 등 따보니까 그래서 1m 후퇴시켜야 돼요. 1m. 각각 1m. 아직 시험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10m, 여기가 12m입니다. 가로 세로. 그러면은 여기 바닥 면적을 구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80제곱미터, 80제곱미터. 왜냐면 자,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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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타니까 여기서 얼마가 남았어? 8m. 여기서 얼마가 남아? 10m. 가로 세로 1m 다 빼야 돼. 그죠? 언뜻 보면 여기 1m, 여기 1m 99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방에서 1m를 붙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80이 되는 거예요. 각각 1m를 다 붙여시켜야 돼요. 여기 2 빼고 여기서 2를 빼야 돼요. 2. 둘 다 2 빼야 돼. 1 빼면 안 돼. 그죠? 위아래에서 다 1m 붙하니까. 자,
1m입니다. 한 번씩 나올 만도 한데.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발코니예요. 주택의 발코니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발코니 같이 건축물에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 건축물인데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노대 그러면 노대.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두음법칙상로 안 그렇고 노대 이렇게 말해요. 노대와 같은 것들은 이것도 일반적인 안쪽에 있는 공간보다는 활용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5m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 돌출된 것은 바닥 면적이 들어갑니다. 1.5m까지는 왜냐면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준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노대를 봤어요. 발코니를 봤더니 2m가 돌출돼 있어. 그러면은 이가 이제 근데 접한분 10m입니다. 이 발코니 면적, 노대 면적 20제곱미터죠? 이걸 전부 포함시킨다? 전부 빼준다? 아니에요. 일부만 들어가, 일부.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길이 10 곱하기 1.5. 노대가 접한 길이에 1.5로 곱한 것을 뺀 나머지를 바닥 면적으로 한다. 5제곱미터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계산 문제 안 나오고요. 자, 노대, 발코니 나왔어요. 그럼 몇 미터가 나와야 돼? 1.5m만 나오면 돼요. 자, 더 쉽게 노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모두 산입한다. 노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부는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를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숫자 나온 거 하나 더. 건축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바닥 면적입니다. 일상용법. 그래서 전기실, 기계실, 냉각탑 이런 거 들어가기 위해서 안 들어가요.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활동하는 바닥 공간을 바닥 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적 용법으로 활동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다락으로 쓰겠대요. 다락은 일반적인 아니면 잡동사니 넣는 곳이 다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보통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 건축허가 받고 사용 승인받을 때는 잡동사니 쌓아놓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사무실로 써. 안 되겠죠? 만약에 다락은 다 빼줄게. 그럼 전부 다락이라고 해서 사용 승인 받는다고. 그래서 1.5m 이하의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빼줍니다. 1.5m 이하면 사무실로 쓰기는 너무 좁죠? 낮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경사지붕이래요. 그럼 활용 가치가 더 많아져? 더 떨어져? 일반적인 평지붕의 다락과 경사지붕의 다락과 어디가 더 활용 가치가 더 떨어져요? 경사지붕 이런 데가 되게 낮잖아요. 떨어지잖아, 활용 가치가. 경사지붕은 1.8m까지는 다락으로 쳐줘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허용되는 게 많아지잖아. 허용을 왜 많이 해줘? 활용 가치가 떨어져. 다른 걸로 전용하기 힘들잖아. 경사지붕은. 그러니까 1.8m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다락은 몇 미터까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 1.5m. 만약 2m 다락이야. 바닥 면적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고요. 다락이라고 해놓고 다른 걸로 쓸 거거든. 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근데 경사지붕은 다른 걸로 쓰기가 더 힘들어지죠. 이게 이런데 뭐 학교별 G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8m까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 1m, 1.5m, 1.5, 1.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자,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일상적인 공간 안 써. 그럼 바닥 면적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게 뭐가 있나? 3번에 외가로 2번 승강기탑, 계단탑, 불뚝 아래에 있는 부분, 물탱크, 정화조가 차지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킨다. 그 밑에 공동주택의 지상에 설치하는 기계층,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들도 일상인 경제 공간이 아니죠?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시설 이건 안 들어가요. 주민운동시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닥 면적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안 들어갔어요. 주민운동시설. 근데 주민운동시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용한 공간 아닌가요? 그죠? 아파트에 휘트클럽 있으면 더 비싸죠. 그래서 주민운동시설은 빼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주민운동시설 뭐 엄청나게 넓게 해가지고 바닥 면적 용적률을 다 잡아먹어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전에는. 근데 그게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도 언뜻 생각하면 들어갈 만도 해요. 근데 혜택을 주게 빼지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로 들어갈지 몰라요. 바닥 면적이. 근데 현재는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얘네들이 넓어지면 기반실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 근데 보니까 주민 운동실에 놀러 온 사람 차를 가져오지만 어린이 놀이터에 놀러 온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긴 가져오는데 주차를 안 하고 가지고 놀아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바닥 면적 안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네. 주차장이 얘네들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네. 어린 놀이터는 바닥 면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디였어? 4번은 장애인용 승강기. 이건 승강기는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거고, 에스컬레이터 안 들어가는 거. 지하 주차장 경사로 아까 말했죠? 지하 주차장 경사로 안 들어가고, 이제 장애인 관련 시설도 있어. 경사로라든가, 아파트 가다 보면은 계단도 있지만, 이렇게 회전 동그랗게 된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 있죠? 거기도 보니까 기둥도 있고 지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인데, 그걸 만약에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 지붕을 설치 안 해. 비 맞고 다니라고. 그럼 건축물이 아니니까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혹시라도 경제 공간이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경제 공간 아닌 것들, 아까 말했죠? 기계실, 전기실, 냉각탑, 승강기탑, 계단탑,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비슷한 거 다른 거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거 나와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정화조, 물탱크 이런 것들. 외곽으로 5번. 10원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으로 외벽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 외벽에 마감재를 설치했더니 벽이 두꺼워져요. 벽이 두꺼워지면 외벽의 중심선, 부획의 중심선이 뒤로 물러나겠죠? 그럼 이제 만약 바닥 면적 용적이 커지면은 이런 공사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외벽에 마감재를 부과할 때는 그거는 빼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 2번 써놨네. 있고. 그러니까 내가 2번이나 썼는데 작년에 2번 답은 나왔어요. 2번 써서 답이 됐나? 출제한 사람 내 책만 보고 문제를 내나? 그래요. 이제 높이 받고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겁니다. 3번에 발코니 있어. 발코니. 자, 3번의 외곽 1번. 벽면적이 2분의 이상이 공간으로 된 필로티 부분, 발코니, 필로티, 2분의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필로티는 뭔가 아시죠? 벽이 없이 비어있는 공간. 자, 건축물이 있는데 1층을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비워놨죠. 2분의 1 이상만 이제 비어있으면 필로티로 본다는 건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자, 필로티 부분은 경제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유효한 공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우리 학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층을 필로티로 만들었어. 1층에서 꽈배기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하지만 이거를 기반시설로 쓰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 뭐예요? 주차장이라든가 공중 통행에 이용될 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은. 자, 이거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필로티예요. 이거 경제공간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파트라는 주거시설의 경제공간은 숙식인데 여기서 숙식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안 들어. 공동주택 그냥 안 들어가고, 일반 그런 공동주택 말이 없을 때는 필로티는 공중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안 들어가는 거고, 아파트 여기서 숙식해 안 해? 술 처먹고 밤에 자는 사람 한두 명 있겠지. 여름에. 그거 말고 일상적으로 안 쓰잖아요. 밥상 차려가고 밥 먹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아파트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필로티는 공중이나 차량 통행 이용하거나 주차로 이용되면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일반 건축물 말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그냥 안 들어가고, 아무 말도 없잖아. 공동주택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공동주택은 꼭 주차장 안 써도 안 들어간다고. 그 아파트 필로티 많잖아 지금, 그죠? 거기 주차장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필로티 보면 안 들어가니까, 바닥 면적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만약에 필로티가 용적을 잡아먹는다 그러면 필로티를 왜 만들겠어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써야지, 그죠? 아파트는 그냥 안 들어가. 왜? 아파트라는 그런 경제적 용법을 안 쓰잖아. 거기를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하시고 상상 동하면, 일반 건축물 안 들어간다 그러면 옥동에 전부 필로티를 만들어 1층. 거기 오면 장사 더 잘 돼. 냄새가 막 풍겨가지고 옆쪽으로 지나가다가 냄새 나서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로티를 만든다고 1층은. 용률도 안 잡아먹지. 장사는 더 잘 되지. 안 돼요. 자, 그래서 생각하면 그런.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꾸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서 얼마 전에 그런 게 나왔어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필로티를 전부 바닥 면적 산입한다. 얘는 주차장 안 써도 안 들어가. 그런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찾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지금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에 건축법에는 분할 제한 면적이라 있습니다.
분할 제한 면적은 우리나라 용도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기타 있어요. 기타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역도 말하는 거지만 그 신경 쓰지 말고 정신없어. 그냥 도시외지역 이렇게 합시다. 도시외지역이 있어. 네, 주거지역은 건축물 있는 대지는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 60제곱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상업적, 공업적은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 150 미만으로 분할 못하고, 녹지역은 200 미만으로. 기타는요?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책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시면 이제 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된 거지. 뭐 맨날 칠판에 써놓고 보면 강의하는 분들 물론 뭐 제가 탓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계속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시험장에서 칠판에 써줍니까? 출제원이 안 써주죠.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돼요. 자, 60은 살고 죽어야지 그랬죠? 환갑잔치 하려고. 환갑잔치 몇 살에 하는데요? 60. 그래서 환지처분 며칠 한다? 60일에 한다. 죽어서 어디에 묻혀요? 여기 가서 묻히네. 그러니까 여기 60이에요. 60은 살고 죽어야지. 죽어서 여기 가서 묻히죠? 도시적 외의적도 얼마? 60 미만으로 분할 수 없다. 상업적, 공업적은 제가 시를 한 소리를 보셨죠? 알았어요? 하늘을 150네 그랬죠? 상공의 하늘이죠?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 구름을 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150네. 그래서 150네. 아니에요? 150. 하늘 150네. 자, 상공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뭐라고요? 150네. 150네. 녹지역은 2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외우시고, 녹지는 200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부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에서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에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주거적 얼마? 60 기준 면적. 하늘은 150네. 상업적, 공업적은 150. 녹지는 200입니다. 오시에서 기타는 60인데 그거 하지 말고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거 안 낼 거예요. 시험에서. 여기 내고, 그리고 도시 외의적은 우리는 60인데 여기가 60이 아니야. 부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에서. 이 앞에는 생각하지 말고 녹지 땅값 싸죠?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시 외적은 더 싸죠? 그러니까 도시 외적은 얼마? 250. 도시 외적 중에 농지는 더 싸. 얼마? 500. 이면은 더 싸. 얼마? 1000. 이렇게 가지고 연상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할 수, 안 까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해요. 60제곱미터인데 중개사법 시험 중개사법 나와요. 올해 분명히 숫자. 도시 외적은 250. 그리고 싼데 농지는 500, 더 싼데 이면은 1000입니다. 자, 건축물의 층수 볼게요. 층수. 높이는 보지 말고 승강기탑, 계단탑 같은 게 있어. 건축물의 층수. 자, 건축물 한번 볼게요. 지표면 지하층이죠? 들어간다 층수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평균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의 개수로 한다. 이 건축물은 층수가 몇 개다? 8개, 8개. 8층은 얘를 말하는 거고요. 층수 그러면 8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8층이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말하면 이제 평소에는 따돌림 당해요.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중개사 공부하더니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그때. 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 이 건축물 몇 층? 8층 이렇게 돼요. 네, 저는 뭐 강의하다 보니까 층의 개수는 8개 이렇게 말하지만 8층입니다. 평균하는 게 아니고 높은 층. 네, 여기 이렇게. 이 건축물 몇 층? 9층인가 8층인가? 얘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안 들어가요. 여기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이런 게 있는데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를 안 봅니다. 조금 그럼 만약에 뭐 피레층 꽂아놓으려고 이만큼 했어. 이것도 한 층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승강기탑, 계단탑, 옥상에 있는 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하층도 안 들어간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대요. 그럴 때는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봐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구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평균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하는 거지. 조그마한 건 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면 높이에 상관없이 층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불명할 때 4m만 하는 층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건 담배 건조장인데 20m 이런 게 여기다 담배를 이렇게 넣어놓고 말린대요. 이게 층수 몇 개입니까? 한 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층이 명확하게 딱 있을 때는 그냥 그걸로 하는데 불명할 때 막 층이 분명하지 않을 때 또 여기다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만들 때 얘가 지하 1층 2 지상 1층 2 3 4 5 6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 만들 때. 이 건축물은 층이 몇 개입니까? 6개, 7개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요? 지표면 아래에 있어? 지표면 위에 있어? 몇 개입니까, 층수? 7개입니다.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이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바꿨어요. 이제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다가 기자실 뒀더니 사실은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어두웠어요. 여기가. 기자 언론 탄압이 아니냐 뭐 주장하니까 이제 국회 중에 국회법을 공부한 사람이 건축법 도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1층, 2층에 바꿨어. 지하층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 이제. 전에 이게 지하로 표기돼 있어서 들어가면 깜깜해요 실제로. 근데 도서관이 여기 있었나 해가지고 견학을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 되게 깜깜하더라고. 깜깜하기는. 근데 이제 1층이에요 1층. 지표면 위에 있으니까. 그냥 눈각이 아웅이지 뭐 똑같은 데 두면서 그냥 1층으로 바꿔줘서 지금 이렇게 됐어. 몇 층이에요? 이거 뭐야 그거? 8분의 1 넘는 것 같은데? 건축 면적에? 건축에 8분의 1 이럴 때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요거 어떻게?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안에 마징가지트가 숨어 있다는 말도 있고 뭐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활용하는 공간이라면 하나의 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와서 8분의 1 이내가 될 때까지는 층수로 계산해 줘야 돼. 몇 개 층이 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으니까 이제 7개 층 맞는데 제가 그냥 한번 농담을 해볼 겁니다. 자, 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4m만 하나의 층으로 본다.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